5G 관련주네요. 사실 5G가 이제는 이동통신, 통신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5G 사실 작년보다도 아마 올해가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게도 이 5G 인프라에 대해서 완전히 확장이 좀 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또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구성해 보면은 올해의 경우는 5G 관련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동통신이 워낙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광통신망을 늘리는 국가들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이 광케이블 수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대형 통신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소형사들도 5G 구축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작년에는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20%가량 줄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년도 대비 수준이 그래도 회복을 한 모습이라고도 좀 전달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통신 사업군에서 워낙에 조금 발달이 좀 진화가 되고 있고 또 빠른 성장성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 5G 이렇게 통신에 마찬가지도 앞으로 올해의 경우는 한 번쯤은 좀 도약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좀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더욱더 여러 가지 신성장 사업을 위해서도 5G 통신망은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5G가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앞으로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4차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바로 통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이 진화를 하면 할수록 통신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따라가면서 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5G 산업이 국가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5G 통신에 대해서 아직 인프라가 뭔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지만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의 경우는 올해 그리고 충분히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업종군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모빌리티 또 헬스케어 등 이종 산업 간의 그 5G 간의 어떤 그런 그 연계라든지 융합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그 흐름은 어떻게 또 보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작년의 경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통신 산업군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어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5G 산업 자체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을 좀 살펴본다면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주도 있겠지만은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사물 인터넷 등의 관심이 워낙에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이렇게 산업의 직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5G 인프라 구축인데 신성장에 대한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가 될수록 이 5G 관련주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도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 5G 관련주의 경우는 지금 당장으로선 주가가 뭔가 가시적인 급등이라든지 어떤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종목별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좀 찾아낸다면은 충분히 이 5G 관련주 안에서도 보석 같은 종목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5G 관련주는 제가 오늘장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G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 김진경 본부장께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최선호주의 경우는 대한광통신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네, 대한광통신 오늘 제 관심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국내에서는 광케이블 생산 전공정 수직 계열화했던 유일한 기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이 광케이블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반기 동안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은 광통신만 증가로 인해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또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군이 좀 성장을 할수록 직접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KT의 경우가 2023년까지 가정의 유선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 구리선 전용 구형 교환기를 철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케이블을 기반을 했던 신형 교환기로도 대체를 할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도 대한광통신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좀 안정적인
매출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신성장 산업에 따른 수혜도 직접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일봉의 흐름 보면서 좀 더 자세한 타이밍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양방통신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 매물대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그동안에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매물대를 수화를 하면서 이 방향이 우상향으로 좀 만들어지려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동안에 좀 우려감도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성장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대양방통신의 경우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에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정배열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꾸준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의 흐름 보시면은 충분히 지지 라인을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최근 들어서 이 120주선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이렇게 120주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고요.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거래량이 서서히 좀 동반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우상향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양방통신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그리고 눌림목대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은 제가 오늘 대양방통신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4,050원에서 4,15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900원, 목표가는 4,6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선호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뭐 150억 정도일 때만 해도 지금 주가 현재 2배 정도였었단 말이죠. 업황을 좀 개선을 기대한다 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수가 지금 밴드 안에 있어요. 현재 거래가 4,08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오늘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손절가는 3,900원, 목표가는 4,6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